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도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긍정적인 기사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바로 이 조선주다. 그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주가 부양 상태가 좀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 흐름세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5월 13일이죠. 5월 13일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근 한 달 동안 기관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쌓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대체 왜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이 금일 영상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기금 사모펀드 자금 이탈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유전 테마가 강하게 돌고 있죠. 여기에 찐수혜주가 바로 삼성중공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SMR 관련해서 원전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해상 SMR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원전 테마에 대한 수혜까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AI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나서는 이 원전과 신재생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태양광 종목인 뭐 하나솔루션이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국에는 반사익 관점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사익이라 하면 조선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산업에 대한 순환 사이클이 돌면서 이 조선에 대한 반사익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역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삼성중공업의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서 수급적인 측면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지만 현재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업황적인 부분, 그리고 2분기부터 뭐 들으신 매각 대금도 이 반영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이 좋은 흐름세인데, 다만 시장의 관심이 조금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연기금과 사모펀드 이렇게 매도세를 누적을 해주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포감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으로 개인 투자자로 하여금 매도세를 좀 유발을 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감 형성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좀 누적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수 전환 시기가 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삼성중공업 역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조선 3사 13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하반기에 이 증시 주도주가 조선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관련된 기사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의 부양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결국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뭐 코스피 코스닥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장이 우리나라 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현재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형식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만 올라가게 되면 다시금 이런 숨겨진 업황 관련된 이야기, 실적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 테마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석유랑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조선 관련된 이 종목들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원유 시추선이라고 할 수 있죠. 소위 말하면 드릴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릴십과 FLNG를 건조하는 하나오션, 또 이 삼성중공업 같은 이 조선사도 영일만과 이 석유가스전 사업에 수혜
수주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7월 달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로는 영일만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경제성 관련된 어떤 언급만 나와 주더라도 다시 한번 석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가스 관련된 종목들 조선하고 관광 관련된 업체들의 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암모니아 뭐 관련된 이야기인데 밸류체인 기술 확보를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최근에 천연가스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력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삼성중공업의 단일적 기업의 전망을 봤을 때 국제회사기구가 원하는 대로 친환경 어떤 친환경의 이 트렌드죠. 산업 트렌드에 맞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M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SK가 테라파워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죠. 때문에 SMR 관련된 이슈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하면서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중공업도 해상 SMR과 관련이 있다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해상 SMR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가중평균이 뭐 한 30%가량 성장을 예상을 한 만큼 시장의 파이 자체가 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SMR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SMR 관련된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금일 내용이 좀 많을지라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관세 관련된 이슈와 함께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주된 골자로 시작을 해서 하나솔루션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반사익 관점에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조선입니다. 뭐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한국의 수출 기업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며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또 조선, 반도체가 같은 이런 산업군이 업종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더해지며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이 태양광 관련된 제재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대선 전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갈등이 되는 국가인 중국을 더 강하게 제재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조선 반사익 수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삼성중공업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유가는 LNG 수요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비례해서 조선주도 좋은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5거래일 정도 유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대는 현재 78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오펙 보고서가 나왔는데 수요가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상승 탄력을 더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가가 부진했던 이유 자체는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이것 때문에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오프가 되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전환점을 막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일 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인데 6월 12일 23시 30분에 나오게 됩니다. 6월 5일날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유 재고량 자체가 많아졌죠. 때문에 공급이 많다라는 이유와 함께 유가는 하락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6월 12일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떨어지니까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고 특히 FLNG와 관련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다른 조선주와 좀 더
민감한 유가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삼성중공업 주가의 부양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1378원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단기 고점 구간이 있었죠. 2024년 몇 월이죠? 잠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 4월 달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환율이 한 1,400원 정도를 형성을 해주면서 이 고환율과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하면서 시장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었죠. 특히 환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서 자본금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똑같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좋지 않지만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조선주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환율이 상승하면 조선주로 자본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 역시 상승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가지수 함께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선가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중고선가지수도 올라주고 있고 신조선가지수는 선별수주를 기록을 해주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관련된 기술력이 마진 자체가 세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때문에 24년 말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선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선가지수 같은 경우가 조선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주봉상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1선 구간을 다소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21선 구간에서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세를 보여주어야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재무적인 측면을 볼 때 분기별로 일단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4년 6월 그리고 24년 9월, 12월 모두 매출 영업이익 증가할 전망을 해주고 있다. 우상향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다가오죠. 삼성중공업은 이 드릴신 매각 대금 숨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환입이 되면 기사화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예상 컨센보다 실적이 높게 나왔다. 목표 수주 금액을 거의 다 달성했다. 그리고 나서 또 7월 8월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조선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공통적으로 겹겹이 출현을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 역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연기금과 사모펀드 역시 매집으로의 전환세가 더해지면서 주가의 가파른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SK온과의 소송 건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회성 비용이 환입이 될 수 있는데 25년, 26년 모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매출 영업이익보다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층 밸류에이션이 업된 모습까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 정말 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든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월봉으로 크게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하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사실 위에 구간은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에 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주주총회에 가서 개인적인 의견까지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 주가의 부양을 위해서는 현재 유통주식 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액면 분할을 하던가 자사주 매입을 하던가 어쨌든 여러 가지 주주를 좀 주주 환원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주주를 위한 정책을 펼쳐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의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기업의 성장적인 부분 그리고 업황적인 뿐만 아니라 기업 단독적인 어떤 주주를 위한 노력을 펼쳐주는 것도 하나의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말씀 드렸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